정치마스터 배종호 세한대 교수,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게 어떤 거론을 해야 될 문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데요. 그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뭐 제보자의 죽음을 가지고 정치권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 사회 코너에서도 짚어봤지만 팩트를 아직까지 드러난 팩트를 보면 이건 전혀 어떤 음모론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많고요.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사건은 핵심 쟁점이 두 가지예요. 예. 일단 성격과 관련해서 이것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냐, 아니면은 녹취 조작 의혹 사건이냐. 예. 이제 서로 양쪽이 정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것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아니고 녹취록을 조작한 사건이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숨진 이 씨 같은 경우에 최모 씨라는 제3자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측하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3자하고 서로 얘기한 내용을 이제 녹취록을 담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재명 측에서 변호사에게 별도로 뭐 예. 3억 플러스 20억을 주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해당 변호사도 사실 좀 부인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자기들끼리 거짓말을 좀 그러니까 한 해당 것이다. 변호사의 녹취가 아닌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제3자가 하는 얘기고, 예. 그것도 검찰 조사에서는 거짓말로 지어낸 것이다라고 또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성격이 전혀 다르고요.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은 이제 숨진 이모 씨의 사인입니다. 예. 이모 씨의 사인과 관련해서 야당 쪽에서는 뭐 간접 살인 내지는 심지어는 뭐 타살 의혹까지 예.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이제 국가수 1차 부검 결과에 따르면은 특이한 외상이 없다. 따라서 뭐 극단적 선택의 결과도 아닌 것 같고, 예. 타살의 결과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이제 앞으로 더 2차, 3차 부검 결과가 남아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일단 사인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닥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뭐 심지어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멸구살인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멸구살인이라는 게 입을 봉하기 위해서 살인을 예. 했다라는 주장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획자도 있고 실행자도 있다. 예. 이런 얘기는 좀 대통령 후보로서 근거도 없이 너무 지나친 얘기 아니냐. 또 플러스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뭐 의문사 진상위원회까지 예.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인과 관련해서 국가서기가 현재까지는 어떤 본인의 지병, 그러니까 뭐 심장 이상이 있어가지고 심장이 보통 사람들의 2배 정도 비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간상동맥도 경화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돌연사로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뭐 간접살인 내지는 타살 의혹까지 몰고 가서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 의원님 어떠세요? 특히 제보자의 사인에 대해서는 뭐 과학으로 증명이 되겠죠. 예. 부검을 한다니까 지켜보면 되는 건데, 이 역사를 아셔야 될 게, 이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변호사비를 누군가가 대신 내주다는 의혹의 출발점이 어딥니까? 기억나시나요?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2018년도,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선거를 끝내고 나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후보가 부인도 그래요. 부인 김혜경 씨도 해경궁 사건 때문에 두 부부가 모두 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다고. 예. 그래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부인은 일찍 빠져나갔지만 이 후보는 자 수원지법, 수원고법, 대법원에서 파기 완성돼서 다시 수원고법까지 4단계를 거치면서 드러난 변호인단만 30명이 넘어요. 예. 그 로펌이 10개가 넘어요. 다시 말하면 초호화 변호인단을 해서 4단계를 2년 동안 재판하면서 재판 변호사 수임료를, 변호사 비용을 엄청 많이 썼을 텐데 재산을 하나도 안 줄었다 해서 출발한 거예요. 예, 예. 경선맞이. 그러니까 그때 아시듯이 26억이었다. 근데 끝나고 나니까 28억으로 더 늘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뭐냐라고 했고 대납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예. 대납 의혹이 뭐냐? 특정 기업에서 내준 것 아니냐. 그중에 한 명, 32명의 변호사 가운데 한 분인 이모, 검찰의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들어보니까 현금 3억에 3년 후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상장 주식 20억 원치를 줬다더라. 예.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걸 이제 제보한 사람이 예. 요번에 죽은 사람이고. 따라서 문제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냐? 저 지금 반반이라고 봐요. 저도. 예. 왜 그러냐면은 그 가운데 서던 최모 씨가, 다시 말해 소개를 했다는 최모 씨는 최모 씨 이야기를 들은 거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근데 최모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들으니까 그렇게 받았다고 합디다라고 했는데, 검찰 가서는 이 최모 씨의 진술이 바뀌는 거예요. 예. 검찰에서 뭐냐? 원래 그 변호사가 20원 정도 내야 되는 사람인데 예. 당신한테 싸게 해주면은 나중에 뭘로 생생 내주고 기부금으로 1억을 받기로 했다는 식으로
가운데서 말을 바꾼다고요. 예. 그럼 그게 사실인지 예. 아니면 꼬리 자르기 일환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수원지검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느냐? 제대로 안 됐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검찰이 다시 말하면 의심 가는 대목 첫째, 수원지검 검사장이 신모 검사장이 이재명 후보의 대학교 과 후배예요. 예. 두 번째, 그 담당 수사팀의 부장 검사가 이 전번에 이 변호진 이모 변호사와 함께 근무했던 검사 출신이니까 예. 사람이라고. 이 정도 되니까 이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잖아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사인에 대해서는 나왔을 거예요. 예. 나오니까 믿을 수 있는 건데 다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하나 특정 기업이라는 그 기업에 특히나 이재명 후보 측 사람들이 대규모로 아주 여러 명이서 사회이사 고문으로 들어가 있고 예. 또한 이재명 후보나 부인을 변호했던 변호인들 가운데 다수가 경기도청 또는 경기도청 산하기관에 또한 고문 변호사로 들어가서 급여도 받고 사건도 수임했어요. 예.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의문이 아직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배 교수님 혹시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 바로- 신성범 의원의 말씀 예.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의문 내지는 의혹이 든다라는 얘기인데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내지 않고 우리 신성범 의원의 주장대로만 밝혀낼 수는 없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게 어떤 이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좋지 계속해서 뭐 대납 의혹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만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죽음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이 대장동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게 숨을 좀 고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의혹을 제기한 분이 사망을 하니까 다시 이제 이걸 정치적인 공세로 불을 지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아까 반복된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고인의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을 가지고 사실상 정치적인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뭐 멸구살인이다, 살인으로 몰고 가고 있고 간접살인이라는 것도 사실상 타살 의혹을 짙게 제기하고 있는 이런 건데 가뜩이나 지금 정치권 내지는 뭐 정치인에 대한 불신 내지는 혐오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이 전혀 근거도 없이 지금 사실상 본인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인 근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지금 1차 부검 결과 타살 의혹 없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근거도 없다라고 했다면은 이 근거는 존중을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문제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사실상 가짜 뉴스다. 네. 흑색 선전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제보자의 사인에 대해서는 왜 돌아가셨을까? 뭐 자연사인 아니면 뭐 돌연사인지 예. 사고사인지 타살인지 자살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그 앞에 두 분이 또 뭐 선택을 하셨고 이분까지 이러니 사는 달라요. 그 두 분은 예.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고 여기는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의 한 제보자이니까 다르다 하더라도 특이하다. 세 명이서 이렇게 연달아 어떤 특정인과 연루된 사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대목은 저는 당연히 남아 있을 거고 다만 사인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유서도 없고 무슨 그런 징조도 없고 징후가 없었는데 왜 돌아가 있을까? 그래 보면 저는 사인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 문제 변호사의 대납 의혹의 핵심은 뭐냐면 이 정도 30명이 넘는 변호인 그다음에 로펌 10개가 넘는 대형 로펌 호화찬란한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다시 말해서 4번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당시 지사가 이야기했던 것은 2억 얼마밖에 변호사 비용을 제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저도 법조 출입했지만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뭐 가장 적게 사보면은 제 짐작으로는 10억대 가까이 돼요. 사실 그 정도 사안인데 본인은 이제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하느냐? 내 대학 동기들, 사법시험 친구들, 심지어는 민변에서 무료 변론 이런 걸로 뭉뚱그려서 넘어가고 금액에 대해서는 토탈 전체적으로 2억 5천에서 3억 이하로 들었다는 게 지난번 국정감사 답변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출발한 거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거고 특히나 이 대납 의혹이 사실이 아닌지는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어요. 유일한 기관은. 수사를 검찰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걸 뭐 압수수색했다는 이야기만 나오지 결과도 발표된 적이 없고 또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했다는데 내용이 뭔지도 안 나오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남겼던 말 보서는 검찰이 터프리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니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사 의지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 대목이 아까 얘기했던 검사장과 부장검사
이런 진용 자체가 이게 편향적인 검사 예. 수사 진용 아니냐라고 의심이 되는 거죠. 하나만 제가 예. 추가로 여쭤보면 그 신현님 말씀하신 앞에 대납 의혹은 야당으로서 얼마든 제기할 의혹이니까요.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거와 이 죽음의 어떤 둘러싼 객관적인 상황은 꽤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지금 아까 배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그걸 꼭 엮어서 정치적인 어떤 공방의 대상으로 하는 게 지금 바람직할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거는 곧 국가수 결과 나올 것이고 부검 결과 예. 그다음에 유족들도 뭐 아팠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엇갈리긴 하지만요. 근데 이건 뭐 며칠 걸리지도 않을 건데 그러니까요. 이 죽음에 대해서 굳이 지금 이 죽음 자체 아까 앞서 말씀하신 그 의혹 부분은 뭐 제기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죽음을 가지고 지금 정치적 공방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예. 예를 들어서 뭐 야당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보더라도 외상도 없고 유서도 없는데 또 보면 12월 10일, 20일 날 나는 자살하지 않겠다는 소리를 SNS에 남겨놓은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라고 하니 의심은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 정치권에서도 만약에 부검 결과가 나오면 수긍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 적어도 현대 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적어도 뭔가 사인은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약물인지 아니면 타살 흔적이 없다든지 아니면 자연사인데 뭐 돌연사를 했다든지 심장병 때문에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은 그 결과가 나오면 존중해야 되는 거죠. 예. 별도로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예. 혹시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가수의 결과를 여야 정치권 모두가 존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존중하는 자세라면은 국가수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사연에 대해서 추정에 근거해서 정치적인 주장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국가수 부검 결과가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국가수 부검 결과가 오늘 1차가 나왔어요. 예. 그 1차 국가수 부검 결과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살 흔적 없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흔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1차 부검 수사 결과를 좀 존중을 해야 된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신현조차도 지금 3명이 연달아서 죽었다라면서 이걸 같은 죽음으로 묶어가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지금 국가수의 부검의 1차 수사 결과에 의한 죽음이라면은 이 이모 씨의 죽음은 그 전에 했던 뭐 김문기 씨라든지 유한기 씨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죽음이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 후보하고는 상관없는 죽음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 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재산 변동이 얼마나 있었느냐 보니까 대략 한 3억 정도가 감소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비로 대납을 얼마 했느냐, 변호사비를 얼마를 지불했느냐니까 한 2억 5천 정도 지불했다. 그런데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수십억이 든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2억 5천 정도에 이거를 다 수습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그건 이제 무료 변론을 받았다라고 네.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고발에 들어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지검 등에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2군데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압수수색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나. 또 그때까지는 예. 최대한 좀 정치적인 공세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아니, 이런 그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수원지검의 압수수색 포인트도 제가 유심히 예. 관찰하니까 옛날에는 없던 조직인데 아마 저 변호사들의 수임료를 아마 신고하는 기관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거기를 압수수색하고 또 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고. 예. 다시 말하면 신고한 금액을 확인하고 또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이런 절차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보자가 주장했던 대로 별도의 이런 그 오갔다면 여기서는 드러날 여지가 별로 없는 예.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좀 더 가면은 이 특정 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예. 이재명 당시 도지사나 시장 측 인물들이 굉장히 사회이사로 포진했더니 특정 기업에서 발행했던 CB 전환사채의 발행 내역 이것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과정 이런 자금 추적을 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 네.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듣고 제가 생각이 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 당시 경기도지사고 차기 어떤 대권 주자일 정도로 유력한 정치인이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지금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진 변호사들이 대거 나서서 무료 변론 같은 거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예, 그런데 예, 맞아요. 예. 그렇게 송도한 저 인권위원장 같은 경우 민변의 이름으로 해줬다는 거 예, 아니에요? 사실은 예. 좀몇 백만 원, 아니 그거는 그 김영란법이 뭐 두려워서도 해줄 수 있고 이름도 올리고 그냥 안 받을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예. 있다고 봐요. 법조계 나름대로 로직을 아는데 예. 논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10개가 넘는다니까요. 예. 2년 동안 10개가 넘는 로펌에서 다들 동원하지 않게 이름은 한두 명 올리고 실제 일을 한 사람이 한다든지 예.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숫자 해보니까 그게 30명이 넘어요. 30명이 넘는다 하면은 이 정도는 2억 5천 가구는 아무리 무료 변론을 한들 굉장히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제 상식적으로 봐도
예. 저는 금액이라는 말,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물론 그래서 결국 이제 받을 수 있는 수단은 검찰밖에 없는 거예요. 예. 검찰이 그런데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라는 내 나름의 의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요. 2억 5천으로 과연 32여 명을 2년 동안 4단계 지법, 고법, 대법원 파기환송돼서 다시 고법으로 파기환송된 거 이 과정을 이렇게 해서 2억 5천으로 아무리 친한 사람들이고 뭐 정치적 미래를 담보로 해서 도와줬다 손 치더라도 예. 2억 5천 3억 이하로 막았다 변호사 비용을 이거는 그렇습니까? 대단한- 그러니까 저는 그 내부 사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신희 형님께 여쭤봤던 건 어떤 우리 사회 그럴 변호사 수도 있어요. 변호사 조직이란 예. 것이 어떤 저 정치인이 클 정치인이다 이러면 굉장히 어떤 정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저렇게 좀 억울한 것 같아. 저기서 정치 생명이 끝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공감하에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어떤 그것도 저는 뭐 가능성이 예. 열려 있다고 봐요. 그 부분에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그런 분들이 있다 치더라도 그 변호를 담당했던 변호인단에 제가 기억을 몇 명이 기억 안 납니다만 그분이 경기도와 또 산하기관에 고문 변호사로 가셔가지고 단순하게 뭐 고문료만 받은 예. 게 아니라 사건을 수임해서 2억 가까이 하신 분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또 한 다른 별도의 문제이긴 하나 굉장한 뭐랄까 말씀하신 순수한 될 법한 정치인 키우기에 내가 도움을 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색한 예.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같은 얘기를 계속 예. 하시니까요. 본인의 이제 어떤 의심을 근거로 해서 계속 추정되는 발언을 똑같이 하시는데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성범 의원의 말이 맞다고 제가 양보를 하면은요. 예.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이제 공수처가 이미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 과거에 지나간 범죄에 대해서 다 재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책임을 묻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정권이 바뀐다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뭐 신성범 의원께서는 무조건 검찰이 지금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상당히 좀 위험한 문제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검찰이 봐줬다면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지금 뭐 또 안철수 후보가 주장을 했잖아요. 정권 바뀌면은 다 줄줄이 소환돼 가지고 법정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도 최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명명백백하게 예. 수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저는 생각도 합니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도 될까요? 네, 예, 예. 지금 가장 어떤 이슈가 되는 것은 지지율일 수밖에 없는데 역시 대선 앞두고 지지율 추이가 윤석열 후보가 바닥을 쳤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자, 그러면 하락세가 멈춘 거죠. 예. 다시 말하면 하락 쭉 떨어지다가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예. 저는 뭐 아직 반등이라는 표현을 아닌 그건 것 같고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예. 브레이크가 걸렸다. 예.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뭉치는 기류는 좀 내가 보니까 역력하더라고요. 저렇게 예. 되면은 2030에 이어서 좀 더 윤석열 후보를 불안하게 생각했던 전통적 지지자들 예. 60, 70대도 다시 윤석열 후보로 모아지면 우리도 도와줘야지 이렇게 되면은 좀 더 반전 계기가 좀 생길 예. 것 같다. 그렇게 보세요? 저는 신 그렇게 의원님은? 보죠. 앞으로? 예. 앞으로 어떤 충분히 긍정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저는 반전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고 여기에서 결국 이제 안철수 후보 이야기인데 안철수 후보 쪽으로는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 빠졌던 게 이재명 후보 쪽으로는 안 넘어가고 안철수 후보 쪽으로 모였잖아요. 이게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의 표현은 뭐 어떤 분들은 범퍼 효과다. 예. 못 넘어가게. 그러니까 예. 총체적인 정권 교체의 이 수치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는 게 야권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대목인데 예. 다시 말해 저렇게 되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좀 빠지겠죠. 저는 예. 그래 봐요. 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좀 혼조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좀 틀려요. 보니까는 리얼미터하고 예. 한길 리서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한 3%포인트 이재명 후보에게 이긴 걸로 나타났어요. 다자 대결에서도. 다자 대결에서. 예, 예. 근데 오늘 또 발표된 MBS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한 뭐 7%포인트 정도 이긴 걸로 나타났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 상당 부분이 엎치락뒤치락 혼조된 상황이다. 그 이유는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을 수습하면서 예. 소폭 반등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소폭 반등한 결정적인 부분 네 분을 좀 정리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대남을 겨냥한 집중적인 그런 이제 정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 뭐 해체라든지 예. 병사 월급 200만 원이라든지 뭐 멸공 그런 뭐 챌린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상당 부분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여론조사의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뭐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한 40%가 넘게 나와가지고 안철수, 이재명 두 후보에게 한 2보 정도 이기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예. 그러나 또 이제 MBS는 서로 또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예. 역시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 2030이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론조사 추세가 흔들거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2030 표심 잡기가 각자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설 연휴까지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제 설 연휴 이후 때 누가 선두를 달리고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대선 한 달 정도 되니까 그게 그대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때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예. 후보 단일화가 좀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로 예. 나타나지만은 대략 한 12%에서 한 15% 안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안정적인 그런 이제 반등 추세를 보이면은 안철수 후보가 한 10% 선에서 묶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단일화 가능성이 오히려 좀 힘든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예. 저는 이렇게 그런데 전망합니다. 여론조사에서 항상 추세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그렇습니다. 신현님 말씀대로 윤석열 후보가 계속 어떤 바닥을 향해서 달렸는데 그게 멈췄고 지금 상승할까 말까 어떤 그 고심 중인 유권자들이요. 그렇죠. 그런 어떤 추세선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그렇죠. 신현님 말씀이 여건으로 좀 약간 아픈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냐면 안철수 범퍼 효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많이 지지율이 주저앉을 때도 흘러가지 못하고 갇혔습니다. 그 갇힌 물이 안철수 후보에게 갔고요. 그 현상에 대해 안철수 저수지예요, 저수지.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뭐랄까요? 분석하세요? 그거는 이제 큰 흐름에서는 맞고요. 예. 다시 들어가면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예. 무슨 얘기냐면은 한때는 이대남에서요. 윤석열 후보가 70%가 넘는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뭐 출구 조사를 해보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70%가 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를 초기에 해보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20대에서 10% 미만 결과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20%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이 20대에서 20%를 넘어섰느냐? 결국 중요한 것은 정책과 공약이었거든요. 예. 구체적인 이대남 또는 20대가 원하는 뭐 주거 문제라든지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놓으니까 그게 이제 누적된 결과가 저는 나왔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부동표를 보니까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20의 부동표가 30%가 넘게 나왔어요. 네. 그렇다면은 언제든지 본인들이 후보를 또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한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2030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공약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 20 또 30의 표심도 앞으로도 출렁거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이제 야당 쪽의 입장에서 굳이 여당 쪽을 비평하자면 예. 비판이 아니라 이런 지점 느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빠질 때 이재명 후보가 확 올라왔으면 예. 굉장히 안도할 만한 상황인데 그든 말씀드리면 안 됐단 말이에요. 예. 안 된 이유가 많을 텐데 어찌됐건 그건 뒤로 채쳐놓고 2005년 전에 대통령 선거 때 보십시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그 호 시절에도 예. 좋았던 지금 여당 입장 좋아. 그때 문재인 대통령 41%였어요. 예. 그리고 홍준표 25, 안철수 21, 유승민 6 예. 하면 52, 이 합하면은 52예요, 52. 예. 이게 맥시멈으로 어떻게 보면은 진영 대결 끝에 완전히 그때 그 호시도 41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쪽으로 못 가는 41로 못 가잖아요. 예. 보면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지금의 여권에서는 최대치로 모아오고 이재명 후보의 개인기가 발휘된 맥시멈이 지금이다. 예. 30대 후반으로 예. 보는 거고 만약에 앞으로도 43, 44가 안 되면 예. 굉장히 저는 이걸 돌파하지 않으면 예. 굉장히 여권 입장에서는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가 제가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신현님께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맥시멈일 때 41인데 43, 44가 안 되면은 힘들다는 말씀. 물론 이제 예. 그때 이제 글을 쌓은 후보들이 홍준표, 안철수가 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 내 말은 게 적어도 현재는
이재명 후보는 목표가 43, 44 정도가 나와줘야 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43, 44가 붙고 시간은- 부동층에서 좀 예. 저도 짧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이고, 그 시간- 다자대결 구도고요. 양자대결 구도로 가면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결과가 안철수 달라질 후보의 성격을 지난 대선 때는 중도 후보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호남표를 상당히 가져갔기 예. 때문에 양자대결 구도로 가면 또 다를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예. 네. 지금 원희룡 본부장님 아, 예. 나오셨으니까 그래요.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